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소스는요. 미래 교통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한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최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그냥 신기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CNBC와 지역방송 WHIO-TV의 보도들을 이렇게 딱 엮어보면요. 언뜻 단신해 보이는 한 기업의 공장 증설 발표가 사실은 전혀 다른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힘이요? 네, 바로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 그리고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전통 제조업지대의 저력,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의 정책적 의지, 바로 이 세 가지죠. 와,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소식이 어떻게 미래 산업이 탄생하는 완벽한, 거의 교과서적인 공식을 보여주는지, 이 삼각편대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는지 그 이면을 깊숙이 타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퍼즐을 함께 맞춰볼까요?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국 내 제조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죠. 맞아요. 2027년까지 한 달에 4대의 에어택시를 생산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딱 들었을 때 월 4대? 생각보다 좀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뉴스인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솔직히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숫자 자체만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발표의 진짜 의미는요, 그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성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격의 변화요? 네. 지금까지 조비나 다른 경쟁사들이 보여준 건 대부분 시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기술 증명에 가까웠죠. 일종의 콘셉트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연구실 안에서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월 4대 생산이라는 이 목표는 이제 그 단계를 완전히 졸업했다는 선언입니다. 졸업 선언이요? 그렇죠. 우리 기술은 검증 끝났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내놓을 상용 제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무게중심이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아이디어에서 양산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산업의 거대한 이정표 같은 선언인 겁니다. 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자동차로 치면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막 돌리기 시작한 그 순간과도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거의 그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생산 확대 계획이 한 곳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상징인 캘리포니아하고 또 전통 제조업의 심장부인 오하이오주 데이턴, 이 두 곳을 모두 활용해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아니, 보통은 효율을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않나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의외의 선택에 조비의 전략적인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WHIO-TV 보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몬토레이 베이 지역은 여전히 회사의 심장부,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합니다. 아, R&D 센터 같은 거군요. 네, 최첨단 연구개발과 전체 사업 전략이 여기서 나오죠. 반면에 데이터는 이 두뇌가 구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이건 마치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두뇌랑 러스트벨트의 단단한 손발을 결합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데이턴이었을까? 맞아요. 미국의 다른 제조업 도시도 많았을 텐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WHIO-TV에서도 강조하듯이 데이터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연구했던 곳이잖아요. 아, 맞다. 항공산업의 발상지. 네, 그런 상징성과 함께 강력한 제조업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 인력풀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인건비가 싸거나 부지가 넓어서가 아니군요. 에어택시라는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장인의 기술이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계획이 그냥 구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뭔가요? WHIO-TV 리포트에 따르면 데이턴 공장에서는 이미 에어택시의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죠.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네, 가장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 중 하나를 이미 데이턴에서 만들고 있다는 건 이 이원화 전략이 그냥 PPT에만 있는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R&D 센터랑 생산 공정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면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통 문제라던가 물류 비용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도전 과제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죠. 어떤 이익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항공우주 공학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기술 혁신에만 집중하고 데이턴에서는 최고의 제조 전문가들이 오차없는 생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아,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군요.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업이 정말 영리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투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조비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베팅할 수 있었던 배경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오, 조비의 발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첨단 항공 모빌리티, 즉 AAM 산업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아, 정부가요? 그건 그냥 우연은 아니겠네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 로드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WHIO-TV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 산업을 응원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에어택시의 안전 기준은 어떻게 만들 건지, 조종사나 정비사 같은 전문 인력은 어떻게 키울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착륙장 같은 인프라는 또 어떻게 구축할 건지까지 사실상 AAM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잠시만요. 그 안전 기준부터 인력 양성,
인프라까지 정부가 거의 모든 걸 다 챙겨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를 만들기 위해 정부라는 이름의 쉴드, SHILD가 직접 나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못 날리면 어떡하지? 하는 거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도 정부가 이착륙을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전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죠. 네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걱정 마. 우리가 도로 전체를 고속도로로 만들어줄게. 교통복귀도 미리 다 정리해 놓을 테니 너희는 마음껏 달리기만 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조비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그 로드맵에 대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정부가 우리가 판을 깔아줄 테니 들어오라 라고 신호를 보냈고 조비가 알겠다. 우리도 판돈을 2배로 올리겠다고 응답한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비의 이번 생산 확대 발표는 바로 이런 거대한 정책적 순풍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의 계획 발표 이상의 무게를 갖는 거죠. 산업 전체가 이룩할 수 있는 활주로가 이제 막 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거대한 계획이 실제 지역사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미래 기술이라도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중심지 중 하나였던 그 데이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부분이 이 기술이 어떻게 현실에 뿌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WHIO-TV가 인터뷰한 데이턴 개발연합의 반응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이 소식을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어요.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자동차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지역이 산업 구조의 변화로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정밀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그냥 낡은 유물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최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자신들의 역량이 사장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는 데 쓰인다는 것. 이건 엄청난 자부심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단단한 토대 위에 미래라는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미 현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데이턴이 속한 마이애미 밸리 지역에서 꾸준히 채용을 진행해 왔어요. 오, 이번 생산 능력 확대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이 지역에 생겨날 거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효과도 있고요. 인재 유출을 막고 오히려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보면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세 가지 흐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네, 첫째는 기술의 현실화입니다. 주비는 2027년까지 월 4대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에어택시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현실의 제품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략의 정교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혁신적인 두뇌와 데이턴의 숙련된 손발을 결합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마 가장 중요한 환경의 조성입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움직임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깔아주는 AAM 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활주로가 있다는 것. 네. 이것은 조비뿐만 아니라 에어택시 산업 전체가 안정적으로 이륙할 준비를 마쳤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었고 공장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정부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느낌이네요. 자,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어쩌면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잡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기술이나 공장, 제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지금까지의 질문이 과연 우리가 에어택시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면 이젠 그 질문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언제쯤 우리가 길가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부르는 대신 빌딩 옥상에서 에어택시를 부르는 것을 지금처럼 자연스럽고 편리하며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될까? 아,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기꺼이 내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며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 마지막 심리적 퍼즐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미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겁니다.